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높게? 높게 잡으면 안 돼. 특히 영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건 왜냐하면 왜 한국 사람들 보면 막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큰 데 가보면 항상 CNN 틀어놓고 그 밑에 CNN 관련한 무슨 뉴스 스크립트 갖고 만들어 놓은 무슨 교재나 이런 거 한 코너 차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가보면. 그쵸. CNN 뭔 말인지 1도 못 알아들어 먹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강남이나 뭐 이런 데, 그, 학구열이 좀 유별난 데들 있잖아요. 네. 그 유별난 데에서 애들 뭐 혀까지 뭐 수술해가지고 L 발음과 R 발음 뭐 잘 나오게 한다는 뭐 이런 동네들. 음, 가보면 애들한테 그런 걸 원하는 거야. 그 바이링구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개의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 바이링구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우리는 애시당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미 성인이 됐잖아. 이미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을 바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저는 되게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을 딱 이 정도로 했어요. 위클리 미팅 가가지고 애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내가 음, 해야 되는 말 적어가지고 갖고 가면 말로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딱 잡아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수준을. 근데 음, 그걸 넘어서 막 애들이랑 막 무슨 그 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농담 치고 내가 막 영어로 얘기하면 쟤들이 막 깔깔깔 넘어지고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니까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왜 유치원쯤 되는 애들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뽀로로 음료수 사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정도로 나는 그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음, 넘어가는 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이에요. 뭐 더 고급진 영어를 하고 우아한 영어를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그렇게 배우면 돼.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그렇게 잡아버리면 제가 볼 때는 하다가 지쳐버리거든. 못 해먹겠거든. 음, 저는 그래서 그냥 목표 설정을 아까 말한 것처럼 위클리 미팅 주간 회의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생기는 그 전화 통화 같은 거 할 때 끊고 난 다음에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목표 설정을 했거든요. 리진님은 공부하시면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진짜 저희 아시아 팀장님 보면은 그 영어 발음이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음, 단어를 어려운 걸 전혀 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 본사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 리딩 해가고 맞아요. 프로젝트 진행해가고 하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일할 때 저런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막 사람들이 괜히 왜 겉멋 좀 들어가지고 막 혓바닥을 굴려가지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아, 물론 영어라는 게 이제 뭐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이제 종주국처럼 쓰는 언어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게 쓰는 영어, 공용어에 가까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보면 음, 왜 중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왜 싱글리시라고 보통 부르고 왜 그 차이나 앞에 따가지고 근데 그 음, 말인즉슨 이미 그쪽 발음에 약간 어느 정도는 현지화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영어를 쓰지만 그러면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그거를 인정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맞아. 그 이상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의 중요한 기본 부분은 의사소통일 거 아니에요. 말이 서로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뭐 L 발음, R 발음에 꽂혀가지고 애들 혀를 자르는 이런 수술이나 하고 있으니 난 그런 게 이제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음, 충분히 발음 안 좋아도 저기 리지님, 저기 아시아 팀장님이 그 프로젝트 다 리딩 하듯이 그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을, 그, 목표 설정을 좀 현실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싶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었던 영어에 이제 지금도 저는 영어를 막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지금 뭐 부산에 있다 보니까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 예전에 고생한 게 좀 아까워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전화 통화 통해가지고, 전화 영어 정도로, 그, 뭐랄까,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는 좀, 영어 공부를 지금도 하고는 있긴 한데, 지금도 저는 지, 영어를 못해요. 지금 회사 외국계지 않아요? 외국계이긴 하지만, 지금 회사에는, 외국인이 상주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아, 현재는 뭐 차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없다 보니까 당장 쓸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쓸 대상이 별로 음, 없어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아쉬운 대로 뭐 저나 영어나 뭐 예전에 그 일하면서 같이 그 뭐야 인맥 다져놨던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정도? 사실 유지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뭐 여하튼 음, 그런 식으로 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 생각해보면서 그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조금 공부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일단 귀가 뚫려야 되고 귀가 뚫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꼭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문법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더라고요. 저는 요 순서대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를 한번 가봤죠. 가봐서 영어 교재 학습 코너를 가봤더니 뭐 어마무지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항상 눈에 들어오는 게 유행했던 그 미드들 있잖아요. 뭐 그때는 아주 옛날이긴 했는데 막 프렌즈 막 이런 게 프렌즈 같은 시리즈가 되게 영어 공부에 약간 바이블처럼 쓰여지는 뭐 그런 그 미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일단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일단 미드를 좋아하긴 한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따라가기가. 아, 말을 막 속사포처럼 바바바바바박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뭐 미드에 나오는 내용이나 아니면 CNN에 있는 걸 이렇게 좀 들어보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웅얼 이렇게 뭉뚱그려서 영어라는 소리로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귀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음, 귀를 뚫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귀가 뚫려야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먹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단어가 모르는 건 찾아보면 돼. 근데 귀가 아예 안 들리면 이게 딱딱 끊겨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 귀를 먼저 뚫어보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귀를 뚫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막히는 부분이 이거 이제 영작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뭐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삼형식 오형식 막 이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물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냉장고 안에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 나는 냉장고에 막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머리에서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면 뭐 하다가 쏘리 이렇게 끝나는 이런 맞아요. 우울한 그런 수순으로 가니까 말을 자꾸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이런 방법을 썼었어요. 그냥 윤독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크립트 같은 걸 하나 구해서 네.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서 읽어봤어요. 따라서 음, 읽어보니까 이게 도움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귀를 뚫을 때도 일단은 교재를 너무 어려운 걸 무조건 선택을 안 했고 저는 그거를 했었어요. 쿵푸 팬더 아시죠?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음, 어린아이들이 더 보는 걸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쿵푸 팬더 그 영화를 하나 다운받고 그리고 쿵푸 팬더 스크립트를 하나 구했어요. 뭐 구글에다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구해서 일단 쿵푸 팬더 내용을 자막 없이 계속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음, 이렇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소리가 나는 대로 일단 영어로 적어봤어요. 그 음,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구한 스크립터를 비교를 해놓고 내가 알아들은 소리가 이 소리가 맞는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스크립터를 그냥 읽어봤어요. 계속 읽어봤어요. 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쭉 읽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쿵푸 팬더를 저기 자막 없이 봐도 하도 많이 읽고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대충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대사가 나오는지가 자막이 없어도 그 다음에 그 영화에 그냥 자막이 자동으로 투영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 음,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쉬운 거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방법으로는 그 스크립트를 계속 읽으면서 이 말을 계속 그냥 윤독을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어떤지를 알겠더라고요. 내 귀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 소리가. 말하는 음, 소리가. 그 과정을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끝내고 다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몇 개씩 해봤거든요. 그러고 음, 나니까 좀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음. 저는 근데 그렇게 체계적이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어를. 음, 그냥 다 닥쳐서 했었고, 음, 어,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렇게 쉐도잉이 요새 유튜브에서 음,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영어의 맞아요. 쉐도잉이.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따라해 보려고 이게 음. 관심 있어 하시는 전사님 분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음. 어떤 주제가 보통 어떤 거예요? 어, 다들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본 적이 있던 분들이 아니라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음, 영어를 한 범위를 정해서 각자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익숙하게 나올 수 있을 음, 때까지 연습을 해서 그걸 이제 각자 녹음을 한 다음에 파일을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해서 하고 있어요. 아, 예. 좋은데요? 음, 음. 아직은 근데 시작한 지 한 2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 모여서 네. 한다는 게 의미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저는 귀를 뚫고 말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저는 음,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회사가 외국인 상주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었고 그 주간 회의 그리고 데일리 회의도 있었거든요. 이걸 그때그때 써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 그런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스터디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어거지라도 쓸 수 있는 환경, 캠프 들어가서 네. 강제로 기숙사 생활 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듯이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 혼자서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 그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스터디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네네, 얘기하세요. 저는 일단 미드 보는 걸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영어 공부는 딱히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미드는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 듣기가 조금 됐나 봐요, 훈련이. 그래서 맞아요. 네, 영어가 문법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항상 듣기 평가는 나름 다 괜찮게 봤었거든요. 토익을 봐도. 맞아요. 그런 거 네. 평상시에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문법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문법 공부를 따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음, 이게 문법을 우리는 항상 중학교 때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어, I는 주어야, 이건 비동사야, 보이 요거는 이제 뭐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법부터 말하기 전에 문법부터 가르치잖아요. 맞, 이게 먼저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이거 생각하다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귀 뚫어놓고 말을 자꾸 해보고 실습을 해보니까 문법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우리가 이미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연스럽게 굳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좀 녹아드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음, 받았거든요, 저는. 이게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때 항상 문장을 생각하고 그 문장에 맞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문법에 맞게 배열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느라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하나로 한국 사람들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니들 얘기할 때 항상 이러지 않냐고. 아, 우리 그러면서 시간 끌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맞아요. 하고 그게 바로 리즈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도나 중국 애들이 그나마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걔네는 문법 어순이 비슷해서 그냥 그쵸. 단어만 알면 그냥 그 자기들 어순에 맞게 나열하면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그 어순이 틀리다 보니까 이 배열하는데 다시 시간이 걸린다고 맞아요. 반대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이게 그래서, 네, 익숙해지지 않으면 바로 안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법은 그 음, 뭐랄까 그 앞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스텝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면 문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라 문법의 시간을 배열하는 거는 좀 가장 적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좀 굳이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부분은 전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사 부분 있잖아요. 동사. 네. 예를 들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 시원스쿨의 그 대표님이 강연했던 내용 중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 예를 들어서, 떠난다 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리즈님? 떠난다. 음, 리브. 그쵸, 리브죠. 네, 그러면, 두고 온다는 뭘 것 같아요? 두고 온다. 레프트? 두고 간다? 그, 똑같은 레프트 아니에요? 맞아요. 네, 놓고 온다. 놓고 온다. 레프트. 음, 음, 출발한다. 그러면. 디팔처? 뭐, 네. 그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리브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동사 하나에 들어가 네. 있는 뜻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식처럼 외우잖아. 리브, 떠난다. 뭐, 출, 출발한다? 스타트!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그 많은 뜻들이 있는데, 왜 사전에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 다양한 뜻들이 이 동사 안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1번만 딱 외우고 이거는 이 단어 내지는 이 동사는 다 끝났어 라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음, 그런 데서 오는 게 크고 그리고 표현 자체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주 쓰는 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 아까 그때 그 시원스쿨의 그 강사님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가 영어로 뭐예요? 스쿨. 그쵸? 그러면 네. 그 지은님의 그 지식 수준을 감안해서 우리 조금 그 단어의 수준을 좀 높여볼까요? 기린이 영어로 네. 뭐예요? 기린? 음, 아, 갑자기 안 아, 이거, 나오죠? 이거, 지, 지난,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라프. 지라프. 네. 그리고 뭐 얼룩말, 지브라. 뭐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단어들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책, 북, 연필, 펜슬, 공책 노트북. 바로바로 나오시죠? 그러면 네. 거기 뭐 묻었네? 옷 어, 집어넣어. 바로 안 나오시잖아요. 네. 사실 살면서 뭐 뭐야 뭐 공책 연필 이런 건 좀 쓸 수 있다 치는데 지라프, 기린, 얼룩말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지 않으면 살면서 쓸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야, 네 옷에 뭐 묻었다. 그 옷 집어넣어라. 이런 거는 훨씬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음, Something on it. 이게 이제 뭐 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어넣어. put in. 그냥 쉽게 표현할 수도 있네요, 그렇게. 쉽게 표현한다기보단 많이 쓰는 표현인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울 때도 뭐 소년, 소녀 뭐 이러면서 쭉 이렇게 단어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네. 많이 쓰는 단어도 거기 들어가 있겠지만 어쩔 때 보면 이걸 살면서 몇 번이나 쓸까 하는 그런 빈도수가 적은 단어들을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영어 시간에 너 얼굴에 뭐 묻었다. 옷 좀 집어넣어라. 그거 두고 와라.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자주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음, 위주로 좀 많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실제로 써보는 아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리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터디 그룹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게 우리 전산쟁이 분들은
기술 용어들은 다 몸에 배어 있잖아. 야, 프로토콜이 그쵸. 어쩌고, TCP/IP가 어떻고, 서브넷 마스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듣는데, 그쵸. 그 저기 엔지니어들 와가지고, 외국 엔지니어들 와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이 김치 재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김치 재료는 김치지. 말을 못하지. 그리고 화장실 어딨어? 그러면, 아이, 따라와. 이렇게 되고. 그쵸. 말이 안 이게, 나오니.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극복해주면, 사실 우리가 일하면서 써야 될 영어들은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음. 영어는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그 단어들은 또 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단어만 말해도 소통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일할 때 이메일도 써야 되고 비디오 음, 컨퍼런스, 텔레컨퍼런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즈, what is today's topic 이렇게 얘기하면 IP, 음, IP for what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그 회의를 할 때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겠지만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하려면 그러니까 문장 정도는 자주 쓰는 문장들을 좀 뭐 자꾸 입에 붙여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요런 걸로 해서 이제 몇 개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로만 정리가 되면 사실 일을 하면서는 영어를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렇게 썼던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이번 그, 뭐야, 그 한미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얘기하면 뭐 나는 뭐 당연히 불시엣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뭐, 지난번에 내가 보낸 메일 확인해 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국 그 오피스의 문제가 뭐야. 이번에 우리 라이센스 갱신에 니는 했어. 이게 사실 우리가 일하면 쓸 만한 대화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정해져 그쵸. 있다 계속 보니까. 반복되죠. 맞아요.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좀 습득이 되고 좀 익숙해지고 익혀놓으면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음, 오늘 사실 뭐 그 리즈님 모시고 뭐 영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리즈님이나 아니면 저나 뭐 전문적인 영어 강사도 아니고 또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뭐 오늘 쭉 푼 썰을 들어보면 뭐 개뿔 모르는 것들이 떠들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실제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쟁이 입장으로서 과연 우리한테 영어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뭐 말하는 과정 중에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두서없는 부분이 일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포인트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저희 방송을 좀 들으시면 그래도 그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산적인 분들한테 자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리즈님 오늘 처음 저희 쌤파의 전산쟁이 얘기 녹음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어, 일단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입장이 아닌데, 이 영어를 주제로 내가 나와도 되나? 그렇게 음,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영어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도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카페 영어를 같은 데나, 잘했으면은 네. 영어 외국 가서 살지 뭐 하려고 여기 있어. 카페나 이런 사이트 이제 글을 보다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외국계는 얼마나 영어를 해야 돼요라고 많이 묻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굳이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도전해 보면은 닥쳐서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외국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동감하는 게, 누차 얘기 드렸지만, 정말 저 영어 1도 몰랐거든요.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사람이 부딪히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기도 전에 거북부터 먹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것만큼 좀 안타까운 일이 없으니까, 우리 리즈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일단, 질러라. 질르면 길이 보일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리즈님 처음이신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뭐랄까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리즈님 목소리가. 그래서 의미가 되게 진정성 있게 탁탁 잘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짧지 않은 시간 같이 그 녹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조만간 좋은 기회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